마감딜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락장의 연고점, 나 홀로 어깨춤 추는 통신주입니다. 관련해서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신주가 이렇게 지수가 안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계속 대표님과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뭔가 방향성이 없을 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면서 이야기한 게 뭐 통신주, 카지노 지금 꼽아주셨던 것들이 잘 가고 있네요. 네. 우선은 이 주식시장이 정답이 없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또 흘러가지는 않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도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통신주 이제 어디로 우리가 잠깐 피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통신주 쪽 한번 말씀드렸고, 또 여행, 항공, 카지노 이쪽도 말씀드렸는데 여행, 항공, 카지노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조정 구간, 하지만 그 시점이 저는 또 9월 추석 지나고 다시 한번 또 와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도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통신주 좀 말씀을 드렸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뭐 KT 같은 경우도 지금 뭐 LG U+도 오늘은 위아래 꼬리를 다 달면서 오늘 조금은 그래도 시세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LG U+는 계속 지금 가장 통신 그 대형 3사 중에서 좀 힘을 못 내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래도 SK텔레콤이 좀 탑픽이었잖아요. SK텔레콤 뭐 꾸준히 잘 가고 있고, 이렇게 하락장으로 가는 와중에도 연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간다라는 점,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찾자면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뭐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통신이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호재료를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경기 방어주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끼워 맞추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그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올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밸류업 기대감은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주도 경기 방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조금은 내가 좀 쉴 공간을 찾아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지금 피신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 지금 IT 들고 계신 분들은 짐 싸서 어디 도망가고 싶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도 물론 이 흔들림을 참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 들고 계신 거겠지만, 한켠에서는 꾸준하게 좀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SK텔레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때부터 지금 차트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 부근에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짐 싸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올랐는데 간다고? 나 짐 싸도 돼?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안 오르던 종목들이 쭉쭉 갔을 때 아무도 사실 통신주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 통신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통신주가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통신주에 뛰어드는 흐름들.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 보면은요, 이게 9월 6일이죠. 지난주에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또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때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거래량을 준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자,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 목요일이 또 이 꼬리 부분을 채워서 한번 올라갔다 빠질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피신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서의 피신처를 찾아서 꼬리 부분을 채우고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줄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휴대전화의 그런 통신 기지국에 대한 그런 문제, 뭐 무선 인터넷에 대한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 SK텔레콤은 그렇죠, 자칭 우리는 글로벌 AI 컴퍼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AI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자율주행도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나오나요? 드론.
드론에 더해서 드론 택시가 또 나오죠. 또 우주의 이제 우주선의 발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사실은 5G, 지금도 5G가 아직 잘 터지지 않는 곳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6G 이야기도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통신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볼 때 미래 성장성은 굉장히 우리가 또 유망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서 봐서라도 뭐 클라우드나 이런 AI 쪽으로의 신사업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또 계좌 또 여러분들의 현금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내가 지금 이 SK텔레콤 계속 올라가는데 윗꼬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 비중을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목표가 6만 원 제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목표가는 달성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하시고 이제 신규로 이재통신주를 좀 바라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AI에 대한 그런 거품론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그런 우려들이 완전하게 해소는 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가 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또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은 맞지만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다. 뭐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향이 맞다면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통신주를 하루 이틀 만에 사고 파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대선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대선 때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우선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통신주를 단기간에 트레이딩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뭐든지 단기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정말 두 자릿대 수로 급등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이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대선 때까지 저는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성장성이 아주 좀 유명하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주 유효하고요. 지금 관점에서 통신주는 단타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은 너무 빠르게 섹터 순환매 또 종목 순환매 장세가 너무 빠르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제 추석 전후로 이제 대선 전까지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유효하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통신주 치고는 네.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었네요. 통신주 이후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카지노주입니다. 카지노주 보시면 지금 강원랜드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양봉 쓰면서 꽤나 많이 올렸고요. 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제 기억에는 롯데관광개발이었는데 네. 사실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는데 기관이 지금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 두 종목의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우선은 저는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까지 해서 그 연휴가 굉장히 길게 남아 있잖아요. 네. 중국, 일본,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그 관광객 수가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해서 이제는 더욱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과 함께 사실은 이 카지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 뭐 강원랜드에서 더 그 비중을 줬다고 해서 이제 저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 카지노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미리 사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사실 쏟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물량을 한 번에 다 털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올릴 그 기미가 있어 보이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런 호텔에 투숙하는 여행객들의 호텔 투숙 수보다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수 늘어나게 되면 사실 뭐 이 토비스나 이 코텍 같은 경우는 그 카지노에 필요한 그런 재료 부품들의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그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또 한 번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이 중에서 탑픽으로
픽으로 꼽아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강원랜드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좀 못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롯데관광개발을 좀 탑픽으로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부분 지금 조금은 하락세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도 여전히 제주에 대한 그런 수요들 여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하반 4분기 또 내년까지도 그 흐름들이 데이터 실적에 찍히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도 저는 그 시세가 좀 나와줄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주까지 리뷰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 약세장에서 좀 약진할 수 있는 섹터들을 지금 대표님과 함께 찾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진 않았잖아요. 이제는 또 짐 싸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정말 이 매일매일 사실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다시 그동안 시세를 못 냈던 식품주들도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K뷰티는 끝나지 않았다. 네. K뷰티 가고 있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전력 관련된 종목들을 또 굉장히 많이 봐왔었고 네.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전력주가 올해 굉장히 힘을 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ESS 오늘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시장에서 네. 보였었는데 ESS 관련된 그런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 ESS라 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ESS라는 부분 자체가 이 전력을 필요할 때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ESS에 대한 부분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력과 함께 또 앞으로의 그런 그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다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대기업들에서 ESS에 대한 사업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북미 쪽으로 ESS 시장에 대한 사업들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 이제는 뭐 한화나 SK 같은 경우는 뭐 불타지 않는 ESS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화재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그 저장해 놓은 에너지들을 좀 쓸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좀 꺼내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재가 굉장히 또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시장에서는 호재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 뭐 여러 가지 재료들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금 아마 상승률 상위, 하락률 상위 보시면 테마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쨌든 이런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될 거라면 계속 갈 수 있는 테마를 우리는 골라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오늘 또 처음으로 불이 붙은 게 ESS이기 네. 때문에 불이 붙었다는 표현이 ESS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시세를 내기 시작한 게 ESS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ESS가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빠르게 시세를 낸 게 아닌가? 네. 너무 좀 몰려붙인 게 아닌가? 자금이 진짜 갈 데가 없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빨리 올려붙이면 빨리 빠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것들 제가 이제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9월 달 들어서 투자 전략으로 좀 세워놓은 부분이 이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얘를 찾았을 때 수익률이 나 얼만큼 나서 보통 이렇게 하는 게 투자라는 부분인데 지금 주도주가 부재하고 너무나 테마성이 강하고 사실 미국 대선 뭐 오늘도 토론을 했지만 뭐 그런 지지율에 따라서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어가는 시장 속에서 저는 9월 달 투자 전략을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트레이딩을 해라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너무 빨리 불타오른 것들 사실 빠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관심을 받았고 주도주가 부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뭐 ESS든 어떤 뭐 여행이든 다른 화장품이든 이런 부분들이 채워졌을 때 사실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S 지금 당장에 무언가 이들이 실적을 낼 수 없습니다.
뭔가 우리한테 결과를 갖다 줄 수 없지만 이 주식에 대한 그런 기대감 요즘은 너무나 선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봤을 기적의 때 단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진다고 매매 쉬세요. 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좀 빠르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ESS 우리가 불타 올랐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지만 네. 다른 그 종목들도 지금 급등 흐름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 이슈가 조금 더 추석 전까지 사실 크게 재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테마가 죽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중에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와, 제가 오늘 탑픽을요. 네. SK 이터닉스를 가지고 아이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오늘 탑픽이 뭡니다라고 넘기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잖아요. 상한가를 들어갔어도 이제 저는 그래도 이 ESS에 대한 그런 부분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ESS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강화하고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한가 기록을 했지만 더 한 번 시세를 치고 전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18,400원에서 끝났지만 22,000원까지 목표가 조금 넓게 잡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가 이제 ESS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한번 ESS가 크게 처음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면서 SK 이터닉스도 그때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내줬었는데 이제는 뭐 AI 또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런 키워드 여러분 반드시 좀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하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여지면서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잡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